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한 60년 동안의 화폐라고 하는 그 성격이 제가 가상화폐, 제가 암호화폐를 접하고 난 뒤에 너무나 그 차이점이 커서 처음에는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화폐인가 해서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가장 적합한 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섰기 때문에 깊게 종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접하게 된 취지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그 효과는 첫째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화폐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움을 준다, 인간에게. 그런 면이 암호화폐가 나아가는 기이고 또 그거에 맞게끔 그 화폐가 주는 성격에 맞게끔 제가 또 부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기술을 위주로 해서 발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발행한 코인을 이제 팔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올리고 하는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앞으로의 코인은 사용 생태계가 없으면은 그 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인 밀리스 코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보다 먼저 사용 생태계를 먼저 만들었던 게 바로 이 MCMXO입니다. 이 MCMXO는 여러 가지 코인이 사용되는 생태계가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이제 명품을 선정을 했던 것은 명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서 상당히 가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코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컨셉을 좀 동일시하려고 제가 명품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계적인 유명한 명품 아울렛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센츄리 21이라고 하는 그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센츄리 21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물건은 현금과 카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한 코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우리 밀리스 코인도 같이 사용이 되는데 밀리스 코인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판매 금액보다 한 5% 정도 더 저렴하게 저희들이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제주도와 그 다음에 부산 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응을 보고 점차 이제 광역시 위주로 확대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매장 계획인데 MCMXO만 매장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는 전국에 한 150개 매장을 설립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코인을 발행을 할 때는 그 발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프리세일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프리세일이라고 하지 않고 ICO라 그래요. 그래서 프리세일과 ICO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ICO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 자금 확보죠. 개발 자금 확보. 그 다음에 저희 같이 MCMXO 같이 사용 생태계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자금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프리세일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코인을 발행하고 생태계를 끌어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니까는 금액은 그렇게 뭐 크게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않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12월에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CO는 어떤 코인이라도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전부 다 ICO를 다 거쳤기 때문에 코인은 모두가 다 ICO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한 코인으로서 그렇게 진행할 뿐이고, 하지 돈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돈 많아 본다든가 그런 그 투기 목적의 그런 ICO는 전혀 아닙니다. 예. 저희 코인은 3개월 동안 판매를 하는데요. 10월 달에, 이번 달에는 15원, 11월 달에 25원, 12월 달에 35원 하나에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판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밀리스 코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밀리스 코인을 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밀리스 코인에 관한 이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코인으로 해가지고 저희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예,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이제 사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해나갑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슨 혁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저는 가치혁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선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제가 볼 때 물론 제조업도 가치가 있고 다 있겠지만은 저는 금융에 관한 가치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는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구들은 결제 수단이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본다면은 정부도 어떤 그런 거 국가만이 어떤 그 힘을 쥐고 가는 화폐를 민간 차원의 화폐에게 그거를 이양한다, 뺏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화폐와 암호화폐가 같이, 민간화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다가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있었던 그 유물들, 그 유품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2차로 연결되고 2차 시대에 생겨났던 부산물들이 3차 시대에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호환해 가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지, 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그 시대가 종말되고 새 시대가 나오고는 아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조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들이 다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2차, 3차, 4차를 뛰어넘는 다른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등장을 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요. 한국인들은 IT 기술에 대해서 너무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블록체인 경연대회라든가 대통령배 블록체인 경연대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우수한 블록체인을 정부가 수용을 하고 아주 풍요로운 상금을 줘서 젊은이들에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 개발을 유치하고 자극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 정부가 이거를 좀 역할을 좀 더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세계 1등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